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이끌다 보면요. 우리는 뭐 좋든 싫든 변화라는 파도를 계속 마주하게 되죠. 네, 맞아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도를 넘으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결국 사람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 피할 수 없는 변화와 그것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는 신뢰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자료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네, 이 책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동료나 고객과 어떻게 단단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큰 축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변화 앞에서 누구나 느끼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까 하는 뭐랄까 내면의 문제고요. 아, 내면의 문제. 둘째는 그렇게 용기를 낸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이건 외부의 문제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용기와 외부의 관계, 와, 정말 중요한 연결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과제,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왜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죠. 네. 이 자료가 스펜서 존슨의 아주 유명한 책으로 시작을 해요. 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취지는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익숙한 사업 모델,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수익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취지가 사라져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당황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겠죠? 그럼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아주 중요한 생존 본능이죠. 문제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료에서 책 속 등장인물 허의 깨달음을 인용하는데요. 참고 견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뿐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행동이 필요하다. 이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요. 바로 그 안개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현재 상황 말고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자료가 제안하는 해법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가 만약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이 어떻게 그 안개를 걷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일종의 정신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려움이라는 변수를 잠시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아, 변수를 제거한다? 네, 그러면 나를 올가매던 감정의 필터가 싹 꺼지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랑 그걸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뭔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업 아이템을 바꿔야 하는데 실패할까 봐 두렵다고 해보죠. 이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뭘 할까? 라고 질문하면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를 해보고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만 충실하다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렵지 않다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질문은 무모해지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비합리적인 불안과 신중한 계획을 세우게 하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를 구분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이 질문은 후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딱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합리적인 불안과 합리적인 위험 관리를 구분하는 것. 그렇게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떼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막상 움직여보면 혼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그리 멀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신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를 실행하는 건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자료에서는 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단언하면서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실용적인 해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헨리 클라운드의 책 인테그리티를 인용해서요. 네. 공감, 기대 이상의 호의, 그리고 연약함.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꺼내들죠. 첫 번째, 공감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통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방 의견에 동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해요. 더 깊은 차원이요? 네. 공감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알겠다.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회의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떠오르네요. 자료에 나오는 사례가 아주 생생해요. 어떤 사례였죠? 한 간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다른 간부들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반박해서 회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아, 네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no 대신 yes but 화법을 제안했다고 하죠. 네.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와 같은 방식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말을 돌려서 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가요? 만약 yes 부분이 진심이 아니라 벗을 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아, 진정성이 핵심이군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의 의견에서 일리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려는 진심이 전달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의 방어벽을 내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게 진짜 공감의 힘입니다. 자, 그럼 신뢰를 쌓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기대 이상의 호의.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해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소개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의 어원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 어원이요? 네, 이 단어의 뿌리가 careless, 즉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데요. careless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알아서 잘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계약서의 깨알 같은 조항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아, 진정한 신뢰관계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 관계를 신뢰 관계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떻게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뭐랄까 이용당하기 쉽지 않을까요? 바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이 방법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킬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무장해제요?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대한 예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내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보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내게 이득인데 굳이.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이 신뢰를 쌓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 그 순간이요? 네,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이 조항은 저희에게만 너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공평하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와,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매번 손해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이런 신뢰 자산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인 셈이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네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보다 더 의외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연약함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은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아이러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실력과 전문성은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건 당연한 전제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위에서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해서 내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이런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함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 문장이 참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의미해요. 이건 리더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완벽함을 포기하는 자세는 나 혼자 모든 정답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개방성을 뜻합니다. 내 방법만이 옳다고 구집하지 않는 거죠. 책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담이었죠?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낸 일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보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을 올렸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좋아요와 공감을 얻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완벽하게 조각된 성공담보다는 흠집 있고 삐걱거리는 솔직한 실패담에 훨씬 더 큰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낍니다. 아,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고민하는구나. 바로 그 동질감에서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감이나 호의처럼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신뢰를 얻고 어디서부터는 무능하게 보일까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경계를 자신감에서 쳤습니다. 자신감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수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실수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솔직하게 공유할 용기를 낼 수 있죠. 이건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시도해봤는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 다음에는 이렇게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태도죠. 이건 무능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함과 리더십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창업과의 일부를 통해 변화와 신뢰 라는 사업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동을 살펴봤네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였죠. 변화 앞에서 두려운 건 당연하지만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감정의 안개를 걷고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용기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뢰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네. 상대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공감, 나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 관계를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호의, 그리고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연약함까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과 관계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그동안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인간적인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